얼마 전에 제가 북한의 장성택과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북괴 김정은이가 친중파 중에 친중파인 장성택을 사용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친중국 성향의 장성택 라인들을 싹 다 모아놓고 무엇을 만들어 놓았다? 김정은 유고시를 대비한 북한 망명 정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방송을 해드렸죠. 사실상 장성택 라인, 장성택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돈주들의 신뢰, 신용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 아니겠습니까? 장성택 처형의 본질은 물론 유일체제를 거부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김정일의 통치자금 또 친중파들의 통치자금을 장성택이가 다 관리한 것도 방송에 드렸죠. 사실상 김정은이가 장성택이가 착폭을 하고 있는, 장성택이가 관리를 하고 있는 화교자본, 통치자금을 본인에게 줘야 하는데 장성택이가 안 주니까 이에 열받아서 장성택이를 처형했다라고 방송을 했죠. 자, 장성택이를 처형을 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의 유고를 시나리오화한 이후 이 중국과 마카오, 싱가포르 등 제3국으로 도망을 쳤던 장성택의 통치자금을 관리했던 친중국 성향의 장성택 라인들로 북한 망명정부를 세워주었었지요. 사실상 2013년, 14년, 15년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했죠. 장성택 라인들로 왜 북한 망명정부를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해마다 중국인민해방군 최대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북부전구. 이 북부전구는 동북 삼성에 있지요. 이 최대의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가 백두산 뒤에서 매해마다 북한 평양의 아랫지역, 해주지역, 또 강원도, 원산 지역을 타고 왔는 육해 공군 훈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을 겁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최대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북부전구에는 해군도 있습니다. 해군. 그래서 육해 공군 이 연합 훈련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사시에 북한을 타고 앉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류 국장님의 워딩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최고사령부가 자강도, 낭림 쪽으로 전부 다 이사를 갔으며 북한 김정은의 최고사령부, 자강도, 낭림에 있는 것, 또 그 낭림 쪽, 자강도 쪽에 북한 최고의 핵 기지들과 미사일 기지들을 완벽하게 거기에 다 이전을 해놓았다. 그러면서 이일우 국장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그 지역은 바로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의 반항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의 반항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김정은이가 최고사령부와 핵시설, 핵미사일을 옮겼다. 고로 김정은이는 중국의 A2AD, 이 접근 거부, 쉽게 말하면 중국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중국의 이 도발 의지에 김정은이가 핵 사냥개가 됐다. 김정은이가 순항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을 한 이후에 미군의 항공모함에 날려보내 항공모함을
격침을 시킨 다음에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자, 그럼 중국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양, 북한 지역에 핵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도망갔다가 이후에 중국인민해방군과 함께 북한에 입송하는 것이 시나리오다라고 강조했죠. 또한 이미 김일성도 1945년 8월 15일 소련군과 함께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 중국인민해방군 북부 전구의 훈련, 또 북한 침투,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소상한 소식들을 전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가 중국 공산당의 핵 사냥개로 돌변한 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속에 지금 저의 내부 소식통이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과의 어떤 충격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베이징에 김정은의 국방성 핵심 실세들이 왜 왔겠나라고 지금 중국과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소상하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정성산 선생의 론평 요청에 우선 사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김정은과 또 시진핑의 충격 거래는 베이징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날로 강화가 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 베이징에는 김정은이가 파견한 인민무력성, 그러니까 북한 국방부죠. 인민무력성 작전 성원들, 고위 간부들이 베이징에서 목격됐습니다. 북한 인민무력성 고위 작전 성원들, 가로 열고 최소한 상장 이상, 그러니까 별 3개 이상, 상장 이상들이 베이징에서 목격됐고, 또 중국인민해방군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으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 이 조직원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떤 무기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미 부탁을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구체적인 소식이 오겠지만, 왜 북한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중국 공산당 시진핑도 김정은에게 답장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머지않아 김정은이가 3년 동안 꽁꽁 다담했던 북중 국경 열겠다고 했지요. 이미 이 열차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이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북한 인민무력성의 고급 장병들, 상장 이상, 별 3알 이상 단 고급 장군들이 어떻게 이 베이징에 나타났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군이 무엇인가 작전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 여기서 정성산 선생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최신형 무기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지않아 중국인민해방군과 나아가 북한군 공동훈련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북한 공군 비행장들 유심히 봐야 합니다. 북한 공군기에 대해 왜 유심히 봐야 하느냐? 북한은 지금 몇 년새, 가로 열고 2년에서 2.5년, 2년에서 3년 새에 북한의 몇몇 비행장,
확장했지요. 머지않아 북한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연합 훈련을 할 것이며 중국 무기들도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일 동맹 강화에 맞서려는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의 충격적인 거래입니다. 지금 북조선에서 김정은이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별 3알짜리 장군들이 베이징으로 왔겠습니까? 얘네들이 벌써 일주일에서 많게는 8일 사이 목격이 되는 거로 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많은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북한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를 주는가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면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저는 좀 유추를 하고 제가 좀 알고 어느 정도 저는 이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WTR 이 북부 전구에 이 정찰 사단이 있습니다. 그 정찰 사단 정찰 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퇴역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대를 했죠. 제대를 한 그 소식통이 저에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방송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윤석열 시대에 김정은 멸공을 시키고 이 통일의 그 원대한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북한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움직임도 매우 예의주시해 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요.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 시절 김정은이를 붕괴시키고 북한 인민들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지금 현재 소외로 귀순을 한 두 가족의 탈북 스토리와 또한 대통령실이 실시간 보고받았다는 소식들, 현재 북한 내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동아일보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귀순 두 가족, 한국 방송을 보며 동경을 했다. 또 남한에선 이란만큼 돈을 벌 수 있나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며, 북한의 두 가족 탈북 스토리, 경제난, 코로나 통제 못 견뎌 탈북, 사돈사이이며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 한국에서는 이란만큼 돈 벌 수 있나, 신문 과정에서 한국 실상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6일 밤 소형 어선을 타고 소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으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라고 증언했다라며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귀순 직후 군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조선에서는 정말 이란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라며 한국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목선 한 촉의 의지에 사실상 목숨을 걸고 귀순을 결심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며 두 일가족은 총 9명으로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돈사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며 이들은 평소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라고 말했다며 또 귀순을 결심한 뒤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귀순을 강행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내 식량난 등 생활 요건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며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삼엄한 이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뚫고 오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자체가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화된 체제 단속과 삼엄한 감시 통제에도 불구하고 두 일가족이 소해를 통해 바로 한국으로 오는 해상 귀순을 선택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와 탈북 비용 급증 등의 요인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중 국경, 작년도까지만 해도 1인 1명이 한국으로 탈북하는데 들던 비용이 작년도 정확하게 한 800만원, 600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원으로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해결을 강조하는 기조도 귀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접한 뒤 정부가 귀순자들을 북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설명도 동아일보는 곁들이고 있습니다. 목선 귀순, 북한 두 일가족의 정부 합동 조사 중 발언, 남조선 방송 몰래 보며 남조선을 동경하게 됐다. 남조선에서는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냐? 북한에서 고향에서 보기 힘든 기름진 음식을 남조선에서 먹다 보니 계속 설사를 한다. 6일 밤 소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해상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귀순을 결심한 뒤 한 달 이상 치밀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다라고 우리 정부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목선을 개조하고 구체적인 귀순 시기와 경로를 점검해 왔다는 것인데 이들은 오랜 기간 해상 탈북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서 날로 악화되는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강화된 사회 통제 감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며 이들 중 일부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음식을 먹은 뒤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기름진 음식이 많아 계속 설사가 나온다라며 지사제를 요청했다라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열악한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 이들은 평소 몰래 시청하던 한국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자유와 풍요로운 경제 상황을 접한 뒤 주민들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한국을 평상시부터 동경해 왔다라고 진술했다라며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합동신문 조사관들에게 남조선에서는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이곳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등 9명이 두 가족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돈 관계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NL을 통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황해도 강령을 출발해 서해 NLL을 넘은 뒤 우리 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은 현재 경기도의 한 정부 시설에 머물며 군과 정보기관,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의 합동 신문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서식통은 서해 NLL상에서 신병 확보 후 육상에 내린 직후까지는 모두 지치고 극도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금은 차분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사 내내 김정은 체제에서 악화된 경제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가 길어지면서 염증을 느껴 탈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방송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시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며 북중 접경이나 휴전선을 통해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된 휴대용 저장장치, USB 메모리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뉴스, 방송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계속해서 지켜보았죠. 북한 주민들의 귀순 과정에서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으며 야간 감시 장비로 서해 NLL 북한 측 해역에서 주민들이 탄 어선을 최초 포착한 순간부터 서해 NLL을 넘어와 7일 오전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군 지휘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실 실시간으로 보고가 됐다라며 정부 고위소식통은 북한 경비정 등에 발각돼 귀순이 무산되거나 우리 군과의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만전에 또 만전을 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순 유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사항은 없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순 사실은 있지만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귀순 주민들의 신분 노출과 또 이 신분 노출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원과 귀순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북한 내부가 얼마나 심각한지 특히 북한 주민 집단 이탈 가능성 주시해야 한다. 특히 북한 내 식량난과 비료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 북한 내부에서 특히나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징후라며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강조했다라며 이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몇 달만 계속돼도 북한 주민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북한의 북중 봉쇄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은 2010년 1월 국경을 봉쇄했고 그해 10월에는 중국과의 육상 무역 통로마저 사실상 폐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더 심각한 상태라며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밀을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 밀 농사마저 제대로 안 돼 역대급 식량난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외부 지원으로 받은 식량마저 평양 내 특권층만 보급돼 지방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 관계자는 과거보다는 음지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북한 식량 지원 소식을 접한다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될 수 있으면 동아일보의 기사를 제대로 낭독을 해드리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동아일보가 이야기한 이 내용보다 북한 내부는 100배, 200배 더 심각합니다. 100배, 200배, 300배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죽했으면 북한의 돈주들이 지금 해마다 자살하는 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대 김정은 멸망을 시키고 북한 인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수작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외신들이 북한 김정은을 향한 작심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에 대해 충격적인 폄훼 보도가 나간 이후 우크라이나 언론들과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이 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에 대한 충격 폄훼를 했을까요?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아첨의 도가 넘은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을 하고 얼마나 잘 대해주었습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면담을 한 젤렌스카 여사는 이 한국으로부터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장비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과 함께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등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했다라고 전했죠. 자, 여기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올레나 젤렌스키가 대한민국에 살상용 무기를 달라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이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 소식이 나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그 진정성에 얼마나 칭찬이 쏟아졌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정조준을 한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죠. 자, 현재 외신들이 어느 정도까지 북한을 발칵 뒤집었느냐. 자, 뭐 AP 또 이 AP 통신이라든지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AFP라든지 또 한국의 연합뉴스라든지 워딩이 딱 무엇이냐. 북한의 김정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 이렇게까지 폄훼해도 되나 뭐 이런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 러시아 아첨 도가 넘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 이렇게까지 폄훼 뭐 이런 느낌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소식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대놓고 러시아에 대한 공개 아첨에 그 도가 지나쳤다라고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최후 멸망의 날을 재촉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확실해지자 본성을 드러내고 대대적인 무기 지원열을 고취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 수단을 넘겨주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가장 명백한 선전포고이며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군사 행동.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이 제공한 미사일로 어떤 위험천만한 망나니 짓을 하게 될지 불보듯 명백하다 하면서 이로써 미국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위험한 붉은 선을 거침없이 넘어섰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지금처럼 도적 고양이처럼 남의 눈을 속여가며 우회적인 수법으로 우크라이나에 80여만 발의 대구경 포탄을 넘겨준 남조선, 한국도 건드렸습니다. 남조선이라며 이제는 살상 무기를 제공할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러시아를 반대하는 교전 상태로 자청에 나서고 있다. 자, 북한은 이 가짜 선동이죠. 우리는 80여만 발의 포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정부는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점 조선중앙통신의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러시아 곁에는 언제나 우호국들이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순간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승리를 위해 용감하게 떨쳐 나설 때가 되었다.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폄훼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등, 친미 주구, 젤린스키 도당은 이미 패하였으며 비참한 운명을 선고받았다. 다음 차례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은 이제 소상하게 연합뉴스가 정리를 했는데 외신들이 강조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김정은, 러시아에 대한 아첨 도가 넘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 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폄훼, 왜 이렇게 했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김정은이는 러시아에 아첨을 하기 위해, 러시아에 구걸을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특등, 친미 주구, 젤렌스키 도당. 그러면서 외신들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북한이 이 러시아에 아첨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다. 뭐가? 경제사정. 지금 북한도 러시아에 대한 포탄 지원설이 계속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에 옥수수를 받았다. 밀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외신들이 한마디로 북한의 이러한 지랄 발광의 핵심은 딱 하나. 푸틴에게 아첨을 하겠다라는 김정은의 한마디로 지랄 발광이었다. 그러니까 AFP가 그런 워딩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까지 미친 표현. 어떻게 특등, 친미주구, 젤린스키 도당 이런 말을 어떻게 하긴 북한이니까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여러 지금 동북아의 상황,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이 상황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이와 9.19 군사합의를 해놓은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많이 축소를 했으며 한미연합훈련 아예 없애버린 훈련도 있지요.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에 자유의 방패훈련 얼마나 최고조의 훈련으로 김정은이를 압박을 했습니까? 이번에 한미일 사실상 일본이 참석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일본 해상 스텔스기에 호위를 받으며 미군의 전략 자산 B-1B 전략 폭격기 2대나 원산 앞바다까지 진출을 했었지요. 이에 북한의 공군 부대가 완전히 개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자유의 방패 훈련을 하면서 한미연합 공중자산 김정은이가 경악을 하는 스텔스 전투기 거의 다 뛰었었죠. 또한 인도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앞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국에 착륙할 수도 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쌍용훈련은 또 어땠습니까? 쌍용훈련은 그야말로 인천 상륙작전급으로 이번에 진행을 했지요. 북한의 6회 공군이 이번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에 얼마나 폭망을 했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대하겠다. 강력한 힘으로 김정은이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죠. 여기서 가장 김정은이가 경악을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한 무슨 훈련? 한국군과 미군, 한미 특수부대의 김정은 참수훈련. 얼마 전에도 국방부에서 소식을 전한 핵심이 뭡니까? 사실상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서 김정은 참수훈련의 그 본질, 그러니까 김정은 참수훈련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죠. 그거를 문재인 정권이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1월 달부터 김정은 참수훈련의 강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올리고 있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제대로 잡겠다라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죠. 자, 김정은이가 왜 발칵 뒤집어졌느냐? 이번에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열리는 강력한 대규모 한미 경멸훈련. 이름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경멸훈련에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의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이 그냥 벌벌 떠는 듯한 워딩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얼마나 소름 돋게 부들부들거리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목 자체도 끊임없이 감행되는 전쟁 도발 책동의 끝은 어디일까? 끊임없이 감행되는 전쟁 도발 책동의 끝은 어디인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언제까지 훈련 계속할 거야? 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도대체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조선중앙통신이 도대체 화력훈련이란 무엇이고 무엇이고 핵 보유국을 상대로 한 경멸훈련이라는 것은 또 무슨 낫 도깨비 같은 소리인가 라며 여기서 또 조선중앙통신이 스스로가 휴전선 앞에서 집중적으로 포사격하는 부분을 부들부들거리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도대체 20여일간이나 그것도 우리 전선, 그러니까 북한의 휴전선이죠. 우리 전선 바로 몇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광난 쪽으로 버려놓고 총포성을 울리려는데 대해 우리는 더욱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전선, 그러니까 휴전선 바로 앞에 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 통신은 조선 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을 엄중히 파괴, 위협하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사사건건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괴뢰, 호종광들의 광란적인 핵 전쟁 소동은 그에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 통신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정당 방위 수단들을 갖추는 건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또한 조선중앙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방혁신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방혁신의 회의에 대해서 그냥 부들부들거리며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경멸훈련, 끊임없이 감행되는 전쟁 도발 책동의 끝은 어디인가? 언제 끝낼 거야? 이런. 자, 여기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매우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이 수사학적인 표현까지 써대며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경멸훈련에 대해서 저렇게 부들부들거리는 것은 휴전선 몇 킬로 앞에서까지 포를 쏘겠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전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부들부들거리는 것은 이번 화력훈련은 역대급 훈련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무려 한미연합자산 최고의 자산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작심 역대급 훈련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한미연합자산은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경기도 포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5차례에 걸쳐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진행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F-35A 스텔스기, 이게 F-35A, F-35B 이 계열을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또한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K2 전차와 K-21 장갑차, 천무 등 다연장 로켓포, 주한미군의 M2 브래들리 계열 장갑차 등 한미연합자산의 막강한 자산들이 이번에 총동원되며 역대급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사격 훈련과 여러 합동훈련을 통해 과학화된 새로운 신무기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라고 하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의 저 무지막지한 김정은에게 힘에는 힘으로 대처하겠다. 이제 앞으로 김정은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력함에 어쩔 수 없죠. 김정은이는 오래 못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의 내부 소식통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만 하면 북한의 육해공군 3년을 못 견딥니다. 3년을. 자,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북한 함흥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데일리 NK가 40대 후반의 여성이 무려 8개월 이상 된 태아를 낙태 수술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이후에 함흥시 안전부와 함흥시의 여성들이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을 좀 해봤더니 저의 내부 소식통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송산 형님 호들갑을 떨고 그럽니까? 그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 여성들의 그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서 방송을 좀 해주어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서 이남 사녀의 막내로 우리 누이들이 이 출산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우리 누이들, 4명 누이들이
집에서 출산을 하거나 또 병원에서 출산을 할 때 저는 누이들의 곁을 항상 지켰습니다. 자, 또한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28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94년도 제가 북한을 떠났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면 쌀을 좀 주거나 술을 좀 주거나 또 그 당시에는 엔화 또 중국 위엔화 이 외화를 좀 주거나 뇌물을 좀 주면 그 당시에도 낙태 수술을 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돈이 없으면 낙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 더 큰 것은 돈이 없으니까 몰래 개인 의사들의 집에서 이 낙태 수술을 받거나 아예 출산을 하거나 그 출산을 한 이후에 그 핏덩이들을 그 어린 아기들을 어떻게 한다? 유기하는 현상들이 지금 북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 어려워진 북한 생활. 자, 왜 함흥이 발칵 뒤집어졌는지 이 데일리 NK 소식부터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최근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개인 집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18일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10일 함흥시에서 30대 여성 김모 씨가 8개월이나 된 태아를 낙태하는 임신 중절 낙태 수술을 받다가 결국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라며 김 씨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게 됐고 임신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이에 곧바로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어렵게 되고 배는 계속 불러오고 그래서 간신히 200위안을 마련했는데 8개월이면 여러분 얼마나 배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래서 800인민폐인 200위안을 간신히 마련해서 개인 집에서 허가받지 않고 위려행위를 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이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의사는 과거에 함흥시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했으나 개인 돈벌이를 위해 병원을 그만두고 10여 년간 무허가로 집에서 낙태 수술 등 산과 쪽 환자들을 치료해온 것으로 대체로 위술이 좋다는 평을 받아서 함흥시에서는 꽤 이름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의사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김 씨의 수술 과정에서 출혈을 잡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지금 현재 시 안전부에 구류가 됐으며 이 충격적인 소식은 현재 함흥시에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소식통은 우리나라 북한에서는 처녀로 임신하면 죄인 취급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소문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며 이런 실종에 임신한 처녀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낙태 수술을 받거나 돈이 없으면 해산한 이후에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임신한 미혼 여성들은 병원이 아닌 개인 집에서 수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 집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려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자칫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이런 일도 여럿 발생한다라고 데일리 NK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의 경우는 태아가 너무 많이 자란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
이미 상당한 위험이 예견되어 있었다라며 임신한 처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하몽 씨가 발칵 뒤집어졌는지 저의 소식통에 대해서 뭐 저희 때보다 나아진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질문을 해봤더니 성산 형님, 지금 하몽 씨가 발칵 뒤집어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 고 가지고 호들갑을 떨간 지금 현재 북한 전역에서 결혼하지 않은 체내들이 임신했다가 돈이 없어 낙태수술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작년도 10월 달에 해주시에서 체내들을 모아놓고 처녀들을 모아놓고 이 강연을 했는데 어떤 것을 중점으로 강연을 했느냐? 10월 달에 또 12월 달에 강연을 했는데 처녀들이 임신을 하고 낙태 수술을 받거나 또 출산을 한 이후에 태아를 또 갓난 아기들을 깡랑이 밭이나 또 이런 하수도에 상수도에 버리는 이런 현상 금지할 때 대한 비상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남조선 사람들한테 이런 거 좀 잘 알려주라요. 성산형님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그래. 아직도 공화국은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왜 우리 누이들 4명 이야기를 했느냐. 정말 북한에서 여성으로 산다라는 건 정말 최악의, 어머니로서 산다는 것도 최악. 그러니 윤석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평양 시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 동원된 북한의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낮이나 밤이나 평양시 지역에서 대낮에도 도둑질을 하고 있으며 밤에도 도둑질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저의 내부 소식통은 이 현장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그 보급량도 어느 정도이며 배고픔을 참지 못한 돌격대원들이 이렇게 대도둑대로 변했으며 또한 평양시 중심 소송구역까지 쳐들어와 인민들이 지금 평양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안전원들과 보위원들이 모른 척 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소식인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올해 들어와 평양시 서포구역에 약 5만 세대의 살림집, 그 살림집 건설에 대한 속도를 높이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평양시 서포구역 주택 건설에 동원된 청년 돌격대원들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자, 평양에 동원된 속도전 청년 돌격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도전 청년 돌격대란 이제 북한이 16살, 17살 정도 되면은 군대를 입대를 하죠. 군대 입대를 하지 못한 청년들, 속도전 청년 돌격대에 입대를 해서 이 건설 현장에 동원되고 또 그 공로를 인정을 받으면 입당을 할 수 있죠. 조선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노동력 착취 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인들하고 똑같은 군인들처럼 집단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속도전 청년 돌격대죠. 자, 지금부터 저의 내부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자, 지금 현재 평양시 서성구역 또 평성 나아가 형제산 구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포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 동원된 북한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낮에도 밤에도 대도둑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산형님, 여기서 대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아예 가리지 않고 도둑질을 이어가고 있으며 평양 시민들과 아야 싸움판까지 벌어졌는데 이 안전원들과 보위원들은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산 구역에 그 마을 30가구 정도인데 20가구가 하룻밤 사이에 다 털렸습니다. 어떤 집에는 대낮에 무려 6명에서 7명 정도의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이 쳐들어와서 집에서 키우던 닭, 집에서 키우던 염소를 싹 다 털어갔으며 형제산 구역의 어떤 집에서는 대낮에 집에 있는 쌀독, 쌀, 집에 있는 자전거, 집에서 키우던 계산이 4마리까지 백주 대낮에 훔쳐갔어요. 영성구역까지 확대가 됐는데 영성구역의 어떤 집에서는 야밤에 유리창을 깨고 돌격대원들이 들어와서 있는 밥 내놔라, 있는 음식 내놔라 라며 강도로 대돌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안전원들과 보위원들의 행태입니다. 이 평양시 소송구역은 좀 중심거리 아닙니까? 이 돌격대원들이 중심거리까지 들어와 이렇게 대도둑질을 하고 있는 상황, 평양 시민들과 대판 싸움까지 하고 신소, 민원을 넣어도 안전원들과 보위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만 있고 묵인하는 것은 그만큼 도둑질을 해서 돌격대원들이 어떻게든 배를 채운 이후 김정은의 건설 지시를 수행해라 라는 것이다 라며 평양 시민들이 지금 안전부를 찾아가 항의를 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제산구역 또 평성 형제산구역과 그 옆에 있는 서성구역까지 쳐들어온 평양 이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의 이 대충격 도둑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게 과연 서포구역 이 아파트 주택 건설 현장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보급량이 어떤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진까지 보내왔는데 사진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서포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 동원된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의 식사량입니다. 하루에 1.5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1.5끼는 뭐 같나? 기상하면 깡냉이 80%, 흰쌀과 밀이 섞인 20%를 섞인 밥 한 식기로 기준한다면 3분의 1 식기, 한 식기에 준다면 3분의 1 식기를 주고 또 일할래 나갔다가 오후 2시나 3시쯤 교대에서 들어오면 또 한 3분의 1 식기를 줍니다. 사실 이 두 개를 다 합쳐도 한 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반식기 또 줍니다. 이걸 합치면 1.5끼. 여기에 염장무와 시래기로 된 국, 또 염장무와 염장배추, 염장 가지 이런 걸로 된 볶음, 여기에 잡은 지 몇 년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썩은 내가 나는 정월이 줍니다. 그러니 이걸 먹고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이 한참 먹을 나이에 얘네들이 도둑으로 왜 안 변화갔나? 제가 여러분 이분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 지금 서성구역까지 쳐들어왔어요. 했더니 그 서성구역은 이제 그 좀만 가면은 이제 그 혁신역이라는 데도 있고 비파골이라는 데도 있고 평양에 좀만 가면 중심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어떻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한테 공급해지는 그 공급량이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더 충격적인 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를, 그 대도둑질을 묵인해주면서 실적이 좀 좋으면 식사량을 좀 더 올려준답니다. 그러니 저 북한 김정은의 북한 저 돌격대원들이 저렇게 도둑으로 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북한 김정은 정권 괴멸, 윤석열 정권 시대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